교육에 정성을 다합니다. 마음담아 대표 이광렬입니다. 오늘 주제는 28살 나의 인생에 대한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커서 뭐 될래?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나중에 뭘 할 거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커서 뭐 될래? 첫 번째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건데,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커서 뭐 될래는 우리 어른들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직업을 원했던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로 정말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물어봤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 커서 뭐 될래라는 질문은 대부분은 미래에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래? 또는 미래에 무슨 일을 하면서 지낼래? 라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직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커서 뭐 될래는 결국 직업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직업이라는 건 우리가 왜 갖냐는 거죠. 직업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네.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또는 돈을 편하게 벌거나 힘들게 벌거나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통해서 수익이라는 것, 그 돈이라는 걸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자면 직업이라는 걸 갖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커서 뭐 될래라는 이 질문의 사실은 가장 큰 메인 쟁점은 뭐냐면 네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통은 질문할 때 커서 뭐 될래라는 질문과 다음에 나 미래에 뭐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커서 뭐 될래는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즉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네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래? 라는 질문이고요.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은 사실은 네가 커서 하고 싶은 직업이 뭐야? 라는 것보다는 네가 실제로 미래에 하고 싶은 게 뭐니? 너 정말 뭐 하면서 살고 싶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다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커서 뭐 될래라는 질문이 들어간다면 뭐 의사요, 변호사요, 대통령이요 이런 식으로 직업이 딸려가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파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직업이라는 걸 내가 생각할 때 미래에 뭘 하고 싶은 것, 즉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직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내 직업이 돼야 되는 건지,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라는 건 과연 내가 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잘하는 거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직업이라는 걸 선택을 할 때 나는 하고 싶은 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잘하는 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사회복지학과를 갈 겁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너무나 보람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너무 기뻤던 일이라서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저는 왔을 때 꼭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만약에 정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거라면 특히 봉사활동을 하는 게 좋아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면 저는 사회복지사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되는 순간 나는 봉사활동이라는 거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의 월급을 받아야 되고 내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뭐냐면 봉사활동은 그냥 과정만으로 끝날 수 있고 특별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아도 되죠. 사회복지사는 봉사활동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도출하고 여기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을 도왔고 여기서 얼마만큼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직업이 되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만약에 하고 싶고 봉사활동이 정말 좋으면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직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말에 취미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봉사활동을 실제로 하는 것들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사의 직업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뭘 하고 싶냐라는 걸 보자면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 실제 봉사활동을 밖에 나가서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분의 업무고요.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뭐냐면 행정처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구제나 여러 가지 준비물이라든지 자금을 마련하든지 기업에서 일단은 후원을 받든지 그리고 누구에게 공정하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줄 수 있는지 이런 행정 절차적인 부분들이 실제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고요. 업무직으로 보자면 사회복지사는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직군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사무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사의 가장 큰 역할은 사무실에서 행정 처리를 해서 많은 돈을 끌어다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인 친구들 그리고 특히나 사무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굳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아서 소비자로 하여금 돈을 버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빌려서 돈을 나눠주는 역할.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정말 좋고 만약에 사회복지나 이런 걸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해서 실제로 자금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와 연관될 수 있는 사업들 또는 기업에 있는 사회복지단에 입사를 해서 하는 것들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갈 수 있는 한 가지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이라는 거 그리고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어떤 역할들을 원해서 이쪽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 미래의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것보다는 잘하는 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지금 선호도 직업을 본다면 유튜버가 1위 직업으로 올랐다고 하죠. 유튜버를 하고 싶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걸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면 첫 번째, 사회적인 흐름이나 트렌드를 정말 잘하는 친구 그리고 영상 촬영이나 기법 등의 실제로 영상 촬영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각각의 기획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획을 잘하는 구성력이 있는 친구들이 유튜버가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영상을 찍어서 사람을 모으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영상 찍는 거 외에 유튜버라는 것들은 실제로 뒤에 많은 것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만약에 잘하는 거가 어떤 거라는 것들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내가 점수가 가장 높은 것 또는 점수가 다 비슷한 친구라고 한다면 그 수업들 중에서 내가 듣기 가장 쉬웠던 것 그것들이 사실 나에게는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하고 싶어는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바로 워라밸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SNS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은 대부분 취미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은 대부분은 취미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회인이 되어서 내가 진짜 돈을 벌어야 되는 그 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 직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고 싶어에서는 바로 이 취미라는 것들이고요. 커서 모델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은 여러분이 미래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잘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누군가는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열을 가져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마이너스를 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덧셈 뺄셈은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강의를 듣는 그리고 비록 온라인 강의지만 수업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최소한 하나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 나누기라도 해서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큰 첫 번째는 마음을 조금은 열고 오픈된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에 편견을 두지 마시고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는 우리가 이제 직업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다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볼 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왜 학교에 다닐까요? 여러분은 실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는 지금 수업을 배우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학교에 다닐까요? 이것들을 조금 멀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고등학교를,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한 거고 마지막으로 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취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어쨌든 기초적인 학력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조금씩 더 학력을 키워서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회인이라는 거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한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학교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에 배웠던 학습 능력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어떤 좋은 쪽으로 가냐라는 조금은 더 멀리 한번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너무 근시안적으로 가깝게 어디만 다닌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멀리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과연 궁극적으로 왜 학교에 다니는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제 학교를 선택할 때 왜 여기를 선택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기준을 바로 앞에 있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멀리 봐서 내가 과연 미래에 실제로 직장을 얻고 돈을 벌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나왔을 때 어느 학교를 나왔을 때 도움이 될까라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몇 살에 성공할 것 같으세요? 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은 한 40살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네. 가끔 가다가 몇 살에 성공할 것 같으세요 하면 지금이 나의 성공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을 보자면 한 40살 정도에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성공할 것 같으세요? 수많은 빌딩을 가진 정말 큰 부자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정말 전 세계를 내가 아우를 수 있는 권력자가 될 것 같으세요? 실제 내가 성공하는 여러분의 성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대답이 뭐였냐면 그냥 평범하게 빚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치만 이 대답 안에는 상당히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상위 50% 안에 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위 50% 안에서 빚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최소한 내가 번 만큼 여유롭게 쓰면서 살겠다는 거고 빚이 없이 즉 빚보다는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윤이 더 많은 사람들 해서 우리나라의 빚이 더 적고 자기가 가진 돈이 더 많은 사람 중에 상위 50% 중에 상위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평범하게 빚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소박한 대답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상위 3% 안에 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언제까지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막연한 미래 말고요. 진짜 내가 실질적으로 고민해보는 그 나이. 보통은 상상이란 걸 거의 안 해본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우리의 가장 큰 메인 목표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28살의 인생에 대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28살의 인생을 지칭해서 그 나이대의 상상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한마디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작다고 느끼면 자기 인생도 초라해지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크다고 할 때만 여러분의 인생도 화려해집니다. 내가 나를 초라하게 여기는데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누구 친구에게 가서 나 되게 멋있어 라고 얘기 안 하고 나 되게 쭈구리야 근데 나를 화려하게 보여줘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자리에 가도 초라해집니다. 본인만큼은 최소한 자기에게만큼은 누구보다 자기 인생이 화려하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생각보다 잘났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제가 항상 강의 끝날 때 외치는 말이거든요.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외치실 때는 항상 감정을 좀 넣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라는 마인드로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